프로축구, 프로농구에서 승부 조작이 일어났던 그 충격에서 헤어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씨름에서 승부 조작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난 1월 전북 군산에서 열린 설날 장사 씨름 대회 금강급 결승전에서 A 선수와 B 선수가 만났는데요. 이 신예인 A 선수가 그동안 승승장구해온 B 선수를 이기면서 와, 의외의 결과다. 신인 스타가 탄생했다. 이런 신문 기사들 쏟아졌죠. 그런데 알고 보니 B 선수가 A 선수에게 경기를 이기는 대신 상금을 반반 나누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씨름협회에서는 오늘 공식 기자회견을 연다는 예정인데 지금 아연실색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된 얘기일까요? 좀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이게 뭐 스포츠계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도 어떤 조직적인 승부 조작 아닌가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 상황이어서요. 동아대 스포츠과학대학 생활체육학과 정희준 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희준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앞에서 소개를 하긴 했는데 뭐 A, B 막 나오고 이러니까 좀 헷갈려요. 교수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관계자들이 보기에는 이제 A라는 선수가 더 씨름을 잘해서 이길 것 같았는데 예. 의외로 신인인 B 선수가 우승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인이 이겼어요, 의외로. 예.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독특한 건 뭐냐면 이제까지는 그 감독의 지시라든가 뭐 연맹이나 협회의 고위층의 지시에 의해서 승부가 확 바뀌기도 했었는데 예. 이번 사건의 이제 특성은 그 선수들 간의 어떤 사전 뭐랄까요 약속에 의해서 승부가 결정이 됐다라는 이제 그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승부가 그 선수들 간의 돈 거래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는 점이 다른 스포츠 승부 조작과는 좀 다른 점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보통 여태까지는 감독이나 그 협회의 지시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제 저쪽에 도박 이런 거 스포츠 도박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아마 그 좀 이제 팀에 와서 몇 년 좀 됐는데 우승 기록이 없어서 조금 그 압박을 받아서 이 선수가 그렇게 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한 그런 내용도 있고요. 예. 또 그 특정 지역에서 열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연고를 가진 팀 소속이었기 때문에 또 좀 우승을 하고 싶었던 욕심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냐 아니면 알게 모르게 씨름판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이냐 이 부분일 텐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모든 종목을 다 조사해 본 거는 아니지만 제가 알아봤던 종목 중에 승부 조작이 없는 종목은 없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뭐뭐 알아보셨는데요? 뭐 축구, 야구라든가 아니면 뭐 유도, 태권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만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선수든 감독이든 이제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승부 조작을 이게 나쁜 건데 마치 그 선의의 승부 조작 정도로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건 내가 돈 벌려고 한 게 아니고 뭐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 진학을 위해서 한 거라든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학생도 알고 학부모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협회는 스포츠계에는 좀 만연해 있는 거죠. 씨름도 예외가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씨름 경우에도 그 저주기라든가 이렇게 양보하는 거 승부 조작이죠 다. 이런 것들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죠. 뭐 혹시 사례로 들 수 있는 것도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대회를 하는데 뭐 준결승이나 중결승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같은 팀 소속 선수가 붙잖아요. 그러면 감독이 좀 더 인정해주는 선수, 우승에 가까운 선수를 이제 이기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씨름계에 계신 분들은 그런 거를 이기기 위해서 우승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면은 그 마라톤에서도요 좀 팀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래요. 같은 팀 소속 선수라든가 하는 경우에 특정 우승할 만한 선수가 있으면 이 선수를 좀 지원해주기 위해서 우승 가능성이 없는 선수한테 네가 좀 먼저 치고 나가라. 상대방을 좀 자극도 하고 하기에 상대방 페이스를 흐트러뜨리도록. 그런데 먼저 치고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네가 이 경기에서 금메달 따면 안 된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져라 이기라를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최용만 선수 같은 경우도 젊은 나이에 한참 씨름에서 막 펄펄 날아다닐 때 그 이종격 투기 하는 이종격 투기로 가지 않았습니까? 최용만 선수 등치 큰 선수요. 예, 이제 옛날에 씨름했군요. 예. 굉장히 몸도 큰 편이라서 젊었을 때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우승도 하고 싶었는데 예. 이종격 투기를 간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조금 이제 져달라는 주변의 부탁들이 막 자꾸 들어오니까 자기도 참 난처했던 거죠. 자꾸 져달라고 해서? 예, 그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간 것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다. 그래요. 그 바닥에서는 또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다 아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승부 조작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뭐 이제 이번 경우는 사실 돈 때문에 한 거죠. 그다음에 우승을 위해서 한 거고. 근데 뭐 진학을 위해서 한다라든가. 예. 뭐 선후배라서 해준다라든가 뭐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 교수님 그냥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사실 축구하고 농구는 스포츠 도박하고 연결이 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씨름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스포츠 도박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조사를 아직은 더 수사를 좀 해봐야 되는 단계인가요? 예, 뭐 조그만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요. 그거는 좀 확인을 해야지. 좀 그 부분은 지켜봐야겠다. 하지만 이 양보 씨름하는 경우, 상금 가지고 나눠 가지는 경우 이런 거는 만연하다는 말씀. 이게 참 연이어 터지면서 문제입니다. 이번 씨름에 두 선수의 한 건이라면 좋겠는데 스포츠 뭐 축구, 농구 이런 데서 우리가 워낙 놀래나서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갈 건가? 이 부분이에요. 어디까지 갈까요? 이제 조금 이제 바꿔야 되는 점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승부 조작이긴 한데 뭐 선의를 위한 거다, 뭐 제자들을 위한 거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를 좀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으면은 이 선수들이 어릴 때서부터 승부 조작을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나중에 지도자가 돼가지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승부 조작인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3년 됐나요? 프로축구 K리그에서 승부 조작이 생겼을 때, 그다음에 그 다음 해에는 또 프로야구에서 또 뭐 경기 조작이라는 말이 또 생겼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게 어렸을 때 얼마나 어릴 때서부터 시작이 될까 하고 알아봤더니 초등학교 때서부터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그 선수단에서부터. 예, 그래서 그럼 초등학교 애들한테 어떻게 승부 조작을 지시를 하나? 그냥 애들은 너무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면 투수한테는 공을 원바운드로 던져라. 그다음에 타자한테는 그냥 공 맞히지 말고 그냥 휘두르고 들어와라. 어릴 때서부터 그렇게 이제 운동을 한 선수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 경우에는 그러한 승부 조작을 그렇게 나쁜 거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 부분부터 고쳐지지 않는다면 과연 이 승부 조작 뿌리가 뽑힐 것인가,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씨름 선수 2명이 일단 구속이 됐습니다. 이 사건이 어디까지 갈지 지켜봐야겠고, 동시에 대안 만드는 작업,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 대안 만드는 작업이 빨리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아대학교 정희준 교수였습니다.